아니 축소되나요? 어떡해요, 대표님? 최악일 것 같습니다. 아, 네. 그런데 네. 상대적으로 좋아지는 거죠. 아 조금 더 고생해야겠는데 그랬는데 아, 이게 또 감산 속도가 빨라지니까 뭐 1년 뒤로 땡겨 버리는. 1년 후. 대표님, 오늘 녹화일 27일 기준 네네.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음. 회장 승격이 공식화되었죠. 네네. 그러면 뭔가 변화가 있을 것 같긴 같거든요. 네네. 어떤 게 달라질까요? 네 일단 뭐 명패가 바뀌겠죠. 명패 싹 다 네네. 바뀌고. 네. 어쨌든 시장이 기대하는 거는 그런 것 같아요. 그동안 이제 삼성이 미뤄놓은 숙제들이 있잖아요. 네. 오너가 결정해야 되는 것들. 음. 그죠? 그러니까 이제 오너가 감옥에 있어서 결정 못한다. 그러다가 이제 오너가 회장이 아니라서 결정 못한다. 여러 가지 라고 했던, 그런. 그렇죠. 그게 이제 오늘 좀 이제 음. 윤곽이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반도체 쪽으로 뭐 수십조 투자하고 디스플레이 쪽도 뭐 투자 발표 이야기 나왔고요. 이제 그러면 밀어넣었던 투자들은 그런 거겠죠. 네. 파운드리 쪽에 이제 투자들이 이제 나와야 되고 지금 메모리 투자한다 그러면 큰일 나니까. 그죠? 공급 과잉되니까. 네. 그죠? 그리고 이제 디스플레이 쪽. 이제 중대형 OLED 쪽, 이제 8세대 라인 쪽의 투자에 대해서 이거 하는 거냐 안 하는 거냐. 아니 그럼 빨리 결정을 해야지. 그 전문 경영인이 그런 수십조 투자를 결정 못 하잖아요. 네. 그죠? 결국 오너가 리스크 테이킹을 하고 결정을 해줘야 되는데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명확한 것들이 나올 거다. 그리고 M&A 우리가 기다려하는 항상 네, 그렇죠. 이제 110조 잘해야 현금을 하는데 가지고 했던. 네, 110조 현금을 어떻게 쓸 거냐. 네. 그거에 대한 구체성이 나오면서 네. 좀 이제 기대감이 올라올 것 같습니다. 그런 기대감이 스멀스멀 올라오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데 이 삼성전자 3분기 실적이 뭐지? 싶었어요. 네네. 반도체 사업 실적이 크게 하락했거든요. 네네. 무슨 일이에요? 또 갑자기 이거는? 그렇죠. 이게 영업이익이 1분기, 2분기 다 한 14조씩 나왔거든요. 네. 3분기가 10조 8천억 나왔어요. 무슨 일이죠? 네, 30% 넘게 빠졌는데 네. 주가는 반대로 오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반도체 투자하기 참 힘들다라는 말이 나오는 것 같아요. 너무 이게 매칭이 안 되니까. 네네, 그렇죠. 더 이상 나빠질 게 없다라는 것 같아요. 실제로 그런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최근에 마이크론하고 SK 하이닉스가 이제 캐펙스 투자 축소하고 감산. 네. 그죠. 이제 메모리는 세계 업체가 과점하고 있잖아요. 네. 세계 업체가 95% 시장을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세계 업체가 물량 줄이면 그죠. 공급이 줄고 그러면 가격이 반등할 수 있는 네. 그런 트리거를 기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반도체라는 거는 결국 그 3개월, 6개월, 9개월 정도를 선행해서 땡겨버리거든요. 요즘에는 심하면 1년씩까지 땡겨버립니다. 1년씩 땡겨버리거든요. 그 실적 잘 나오는데 네. 막 1년 땡겨가지고 주가가 그동안 계속 빠졌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내년 하반기 반등을 또 주식시장은 선방은영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더 이상 나빠질 게 없어서. 네네, 그렇죠. 오히려 주가는 오르는 신기한 상황. 그리고 삼성 디스플레이는 또 실적 선전이 의외로 느껴지거든요. 네네. 왜 그럴까요? 정말 깜짝 놀랐죠. 우리 네. 그 삼성 디스플레이에 대해서 기대하는 사람이 거의 그러니까 없거든요. 그죠. 우리 한동안 뭐 좋을 때는 OLED 막 이렇게 우리 영상 만들고 했는데 한동안 신경도 안 썼어요. 그러니까요. 그죠? 네, 결국 애플 덕분. 애플 덕분에? 네네. 무슨 일이죠? 애플에 이제 아몰레드가 이제 다 쓰이는데 네. 이게 프로하고 프로 맥스 시리즈 같은 경우는 그 LTPO에다가 이제 펀치홀을 썼죠. 네. 위에 탈모가 없어지고. 요게 네. 삼성 디스플레이하고 이제 LG 디스플레이가 이원화 대결을 했는데 LG 디스플레이가 수율이 안 나오는 거죠. 네, 그래서 삼성 디스플레이한테 물량이 가서 올해 뭐 당초 계획보다 1,000만 대 이상 더 많이 생산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계획보다 더 많이 생산하게 되면 삼성 디스플레이가 애플한테 네.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해야 돼요? 가격을 올리겠죠. 가격을 잘 받아내겠죠. 네. 그런 것들이 좀 낙수 효과를 일으키는 것 같고. 네. 그리고 생각보다 이 아몰레드 생산이 어렵구나. 그리고 LGD도 잘 안 되고 BOE도 잘 안 되니까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삼성의 공급 우위가 유지되겠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는 태블릿 PC, 아이패드에다가도 이제 OLED를 써야 되는데 네. 결국 또 삼성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겠네? 아. 라고 해서 삼성 서플라이 체인들이 좀 이제 긍정적인 흐름인 것 같습니다. 아니, 삼성 디스플레이한테는 굉장히 좋은 일이기는 한데 네. 반대로 LG 디스플레이는 지금 네. 그럼 애플 물량들 싹 빠지는 거면 뭐 이제 싹 빠진 것까지는 아닌데 네. 아무래도 이제 강초 타격이 좀 있을 타격이 것 있죠. 같거든요. 최근에 이제 뭐 그래서 대형 TV 항이긴 하지만 어쨌든 인력 감축하고 뭐 캐파 축소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잘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요. 둘 다 잘해야 네, 그렇죠. 우리나라한테는 좋은 건데.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가 네. 재고가 어느 정도 수준이길래 네. 뭐 여러 가지 뭐 감산이다, 뭐 투자 축소다 이런 이야기들이 조금씩 들리잖아요. 어느 정도 그쵸. 지금 수준인가요? 원래 2주 정도의 재고 수준이었는데 네. 지금 재고 수준이 3주에서 한 4주, 네, 많으면 한 5주 정도 수준이에요. 그럼 엄청 많지는 않은 거 아니에요? 이게 정상 재고 수준이 보통 3주, 4주. 그럼 지금이 네. 정상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게 재고의 축적 속도가 너무 빠른 거예요. 아, 네, 이게 재고 수준의 절대량이 많은 게 아니라 재고의 속도가 너무 늘어나는 빠르고 속도가. 그리고 과거하고 좀 이번은 좀 다른 게 원래는 완제품 업체들이 재고를 많이 가져가지 않아요. 네네. 네, 그런데 우리 그 작년, 재작년 반도체 공급 부족 때문에 막 뭔가 막 쇼티지가 나고 자동차 생산이 안 되고 이러다 보니까 완성 업체들이 안전 재고를 많이 가져가는 거죠. 물량 확보하려고. 그러니까 수요 업체들도 재고를 지고 있는 거예요. 요게 또 이번에 변수가 돼가지고 걱정이 컸죠. 네.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선반영해서 확 네. 떨어졌던 거고, 자 이제는 의외로 재고가 이렇게 빨리 쌓이니까 공급업체들의 감산 속도도 예전보다 훨씬 빨라진 거예요. 감산 속도하고 캐펙스 축소 어떤 흐름이 네. 너무 빨라지니까 사이클이 예전에는 요만큼 벌어졌던 것들이 이렇게 갔던 것들이 요렇게 되는 거죠. 네, 압축적으로 일어나는 거죠. 이 속도가 참 어렵다. 사람들이 너무 어렵다. 똑똑한 것 같아요. 선반영해버리고. 선반영하고 네네. 뭐 바로바로 축소시켜버리고 바로바로. 근데 이게 항상 이 갭이 있으니까 그쵸. 우리 투자자들은 어디에 따라가야 할지 참 네. 조금 어려운 상황이네요. 맞습니다. 이 미국의 IT 뉴욕 거래소 가드너에서는요, 2023년 반도체 시장이 전년 대비 무려 2.5% 축소한다. 네. 이렇게 전망을 내놨어요. 아니 축소되나요? 어떡해요, 대표님? 내년 시장이 그럼 올해보다 더 어려울까요? 연간으로 보면 그래요. 근데 왜 네. 주가는 오르냐? 네. 내년 상반기가 최악일 것 같습니다. 내년 상반기. 내년 상반기가 이제 정말 최악일 것 같고요. 그런데 네. 상대적으로 하반기가 좋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빨리 1년치를 땡겨버리는 그러니까 거예요. 지금 아니 네. 벌써 이렇게 많이 땡겨서 주가 그렇죠. 반영한다고요? 통상적으로 6개월에서 9개월 땡기니까 이제 그 정도 조금 더 고생해야겠는데 그랬는데 여기 또 감산 속도가 빨라지니까 뭐 1년 뒤로 땡겨버리는 주가는 진짜 빠르다. 네. 1년 후. 지금 아무래도 경기 침체다 보니까 반도체 수요 전망이 조금 암울한 상황이기는 해요. 아무래도 스마트폰이나 뭐 PC 쪽 이렇게 소비재는 바로바로 반영을 하니까 네네. 경기 침체 때문에 어려울 것 같기는 하고, 그러면은 서버는 네. 어떨까요? 서버도 역성장할까요? 제 생각으로는 서버는 플러스 성장할 거예요. 플러스? 네. 플러스 성장할 반대로 거고. 가네요? 네네. 네. 이제 서버 같은 경우는요. 이제 뭐 클라우드도 있고 뭐 이제 그 기업용 엔터프라이즈용도 있지만 네. 약간 인프라 성격이에요. 인프라. 우리 대표적인 경기 방어주 그러면 통신주잖아요. 네. 통신주는 인프라죠. 경기 침체랑 큰 네네. 영향을 미치지 않는? 그렇죠. 뭐 물론 영향이 아예 없다고 할 수 없지만 꼭 필요하니까. 해야 되는 어쩔 거죠. 수 없으니까. 네, 유튜브 뻥 나면 안 되고. 그럼 큰일 그렇죠. 나죠. 아마존 웹 서비스가 뻥 나면 안 되고. 안 되죠. 네. 그러니까 이제 좀 영향이 있는 거고. 그리고 우리가 기다리던 전설의 칩, 사파이어 래피즈. 사파이어 래피즈. 그렇죠. 이제 송하나도 들으면 미간을 너무 오래 찌푸릴 정도의 기다렸습니다. 2년 동안 그렇죠. 우리 아이템 시작할 때부터 요 사파이어 래피즈는 나온다. 드디어 내년에 나오지 않을까. 드디어. 네. 그러면 나오면 또 대기 수요들이 그죠. 이제 신규 투자를 할 거니까. 네. 네. 서버 쪽은 플러스 성장을 할 것 같다. 이런 게 이제 조심스러운 전망입니다. 조심스럽게 전망을 해보고, 그리고 또 이제 반도체 시장 아무래도 전반적으로는 상황이 좋지는 않지만 오히려 반대로 고성장 하는 네네. 쪽은 어딜까요? 그렇죠. 뭐 반도체가 뭐 역성장한다고 해서 뭐 전부 다 역성장하는 건 아니죠. 최근에 우리 분석했었던 화합물 반도체, 그렇죠. 뭐 질화 갈륨, 너무 경황 겐하고, 좋죠. 그렇죠. 네. SIC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에너지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고 신재생 에너지가 생산이 되면 거기에 또 ESS가 필요한데 거기에 또 네. PMIC는 다 화물 반도체 기반으로 만들어야 되고 그리고 네. 전기차. 전기차. 전기차도 계속해서 성장하기 때문에 네. 전기차용 인버터 컨버터에 들어가는 칩들은 다 화물 반도체 기반으로 돼야 되기 때문에 네. 그쪽 시장은 좋습니다. 그래서 뭐 나스닥의 투식스나 뭐 울프스피드 이런 회사들, 온세미 같은 회사들은 계속해서 좋은 거고요. 그러면 거기 관련된 국내 업체들도 계속해서 좋아질 수밖에 없는 거고. 그리고 요즘에 반도체 뭐 세미나 뭐 학술회 가면요, 네. 다 절반 이상이 후공정 이야기예요. 후공정. 네. 어드밴스드 패키지 네. 이야기죠. 네. 그쪽은 계속해서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전공정이 너무 어렵고 기술 진보가 안 되니까 결국 후공정 쪽에 이제 우리 헤테로지니어스라고 해서 이종 직접 칩, 그죠? 네. 5나노짜리하고 7나노짜리하고 막 이런 여러 가지 다이들을 한꺼번에 인터포즈에 넣고 이렇게 패키징.
하는 그죠? 그래서 플립칩 BGA 기판도 엄청 많이 써야 되고 네, 이런 쪽으로 계속 가는 거죠. 이런 시장들은 반도체 전체 업황하고 상관없이 계속 가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런 것들은 결국 AI용 반도체 AI의 수요에 의해서 이제 좀 좌우되는 것들이라서 에너지 패러다임 전환, AI 이런 쪽은 계속해서 좋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반도체 뭐 안 좋다 해가지고 전체를 시장을 다 통째로 보는 게 아니라 그 그렇죠. 안에서 잘 될 거, 안 될 거 이거를 구분을 해서 잘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스마트폰도 결국 역성장하지만 결국 애플향 업체들 되게 좋거든요. 그렇죠. 이게 경기가 침체가 와도 명품 사는 사람들은 영향이 없어요. 거의 없고 살 건 사야지. 그렇죠. 그 이제 중위에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하위 그 소비가 떨어지고 저가 소비가 아예 없어져 버리는 거죠. 네, 이런 식으로 한 칸씩 내려가는 한 거예요. 칸씩. 네, 프리미엄은 항상 탄탄합니다. 항상 탄탄하게. 그렇죠. 네. 이 미국과 중국의 반도체 패권 갈등 이게 앞으로는 또 어떻게 흘러갈까 고민이 되고 우리나라도 그 안에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지 항상 고민인 상황이잖아요. 내년은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이제 미국이 점점 규제를 타이트하게 점점 정교하게 네, 미국 공무원들이 일을 너무 하는 것 같아요. 네. 이번에 정말 규제가 맞춤형으로 나왔어요. 중국을 너무 잘하나 봐요. 그렇죠. 이제. 정말 중국통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파운드리 같은 경우는 14나노 이건 SMIC를 타깃으로 한 거죠. 14나노 이하의 기술을 못 들어가게 막았고 이번에는 또 메모리에 대한 기술 규제도 나왔어요. 창신 메모리 CXMT를 겨냥해서 18나노 이하의 기술을 못 들어가게 막았고 그리고 낸드 플래시 YMTC 양쯔 메모리를 타깃으로 128단 이상의 어떤 관련 기술을 못 들어가게 다 막아버렸죠. 그래서 더 심화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진핑 어쨌든 3년임을 성공했고 시진핑의 미션은 대만 무력 통일일 수도 있는 거고 무력 통일하면 결국 TSMC를 먹는 거죠. 그러니까요. 중국이. 뭐 그게 목표일 수도 있는 거고 어쨌든 반도체 자립화를 위해서 많은 돈을 투입할 거예요. 지금은 연간 한 60조씩 넣고 있습니다. 60조 원. 60조 원. 예. 연간. 매년 중국이 투자하고 있는데 이제는 250조 원씩 6년 동안. 6년. 네. 돈으로 승부하겠다는 거죠. 야. 그러면 뭐 미국 장비를 못 사는데 어떻게 하지? 이상한 칩을 만들어내겠죠. 중국에서만 쓰이는. 네. 세상에. 중국은 또 이렇게 대응을 하고 있다라는 맞습니다. 상황이고요. 이제 우리에게 중요한 건 우리나라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냐라는 상황이에요. 앞으로 계속해서 중국은 반도체 굴기 이어가고 미국은 또 중국 규제하고 그렇죠. 이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지금 삼성은 중국의 낸드 이제 공장이 있고 SK 하이닉스는 D램 라인이 있고 이러면 우리나라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어느 쪽에도 줄을 서기가 힘든 거죠. 기술은 미국에 의존하고 시장은 중국에 의존하는 우리나라의 처지가 굉장히 가련하고 비참하기도 한데 뭐 어쩔 수 없죠. 그렇지만 지금은 최대한 이렇게 시간을 끄는 거. 이번에 1년 유예 받은 거 있잖아요. 1년 지나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또 미국 날아가야죠. 의회에 로비해야죠. 1년 더. 1년 더. 6개월이라도 더. 조금만 더. 그렇죠. 최대한 시간을 끌고 그 사이에 최대한 감가상각을 많이 해놓고 투자할 거 투자해놓고 이런 식으로 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현실적으로 이제 중국 팹의 어떤 활용 가치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 생각하고 이런 것들을 이제 국내나 다른 사이트 쪽에다가 이제 다변화해 놓는 공급 다변화를 해놓는 그런 전략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은 1년은 벌었으니 그 안에 정말 발빠르게 움직여야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내년 반도체 시장 전망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벌써 올해가 어느덧 마무리를 향해 다가가면서 이 내년은 또 어떨까? 이거에 대한 고민이 참 많아요. 항상 지금 질문하는 게 뭐 주변에서는 삼성전자 사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것보다 우리는 좀 이제 그 시장 안에서도 쪼개서 잘 될 것들 잘 골라내고 또 안 될 것들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살펴보는 좀 그런 지혜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그래서 듭니다. 아이템을 열심히 보셔야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꾸준히 보셔야 돼요. 이 반도체 시장은 너무 빠르고 또 변화들이 많기 때문에 뭐 몇 달 전에 한 이야기가 또 안 맞을 수도 있고 맞습니다. 시장이 바뀌니까요. 그러니까요. 그 변화를 빠르게 좀 캐치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댓글 남겨주시고요. 투자에 대한 판단 본인에게 있음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에 만나요. 안녕.